생선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 2.5kg 이상의 무지개 송어만 선별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좋은 사료를 쓰셔. 일단 수질 관리, 마지막에 있는 잡내까지도 빼려고 그 어획 직전에는 또 급여를 안 하시고. 끼얹어 줄게요. 이렇게 쓱쓱 썰리네. 안녕하세요.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채널 발리마켓TV의 노상훈 셰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고기는 되게 많이 다뤘었잖아. 되게 좋은 우리 국내산 연어가 있는데 그걸 좀 조명을 못한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진짜 애써가지고 진짜 좋은 품질의 연어를 생산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답을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연어요리를 좀 해볼까 해. 연어는 늘 수입산만 우리가 먹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연어가 있나? 라는 생각을 늘 했었지. 대부분 노르웨이산 연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도 산천어, 열목어 이런 것들이 사실 연어 계열의 물고기였는데 천연기념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먹기 어려워졌지. 그래서 이제 대체해서 들어온 게 이제 송어인데 지금 거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는 무지개 송어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무지개 송어라는 이미지가 회로만 별미로 근교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먹는 생선으로만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좀 지금의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사실 무지개 송어인데 국내산 연어라고 판매하는 거는 무지개 송어는 거의 손바닥만한 한 1kg 정도 되는 송어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판매하는 건 한 몸통만한 한 2.5kg 이상의 무지개 송어만 선별해가지고 그런 송어들을 이제 우리가 국내산 연어라고 지금 하고 판매를 하는 거지. 흙냄새 많이 나. 좀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는 거. 흙냄새가 나는 거는 사실 수질 관리를 잘 못해서인 거야. 그리고 민물 특유의 그런 어떤 향이 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소비자들이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우리랑 같이 해주시는 성주의 우리 연어 대표님은 수질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흙내가 나지 않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어. 뉴욕에서도 사실은 레인보우 트라웃은 굉장히 고급 식재료거든. 레인보우 트라웃이 이제 바다로 넘어가면은 이제 스틸 헤드라는 품종으로 이름만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 스틸 헤드는 뉴욕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쓰일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 중에 하나야. 레인보우 트라웃인데 연어라고 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평양 연어에 속해. 아무래도 우리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연어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이제 빠른 어획을 해서 소비자한테 가잖아. 우리가 주문이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 딱 어획해가지고 바로 가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오는 연어들 이런 거에 비해서 처음 먹었을 때는 식감이 이렇게 단단하지라고 느낄 수 있어. 근데 노르웨이에서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내 식탁 내가 먹는 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아무리 짧게 걸려도 한 2, 3일 이상은 걸릴 거란 말이야. 사후 경직도 풀어질 거고 그동안의 숙성도 일어날 거 아니야. 급속냉동 해가지고 들어와서 해동해서 판다고 해도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연육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감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먹어왔던 연어보다는 좀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숙성이 되면 좀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준비한 연어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이상 내가 숙성을 시킨 거야. 숙성을 시켜가지고 껍질도 지금 굉장히 잘 말라 있고 신선도는 역시 최상이고, 이 식감은 내가 봤을 때는 광어의 식감이랑 비슷하다고 나는 표현을 하거든. 근데 광어의 식감에 연어 맛을 거쳤다라고 표현을 해. 왜 그렇게 맛이 좋을 수밖에 없냐? 대표님께서 좋은 사료를 쓰셔. 우리나라에서 수협에서 인증한 가장 최고급 사료를 쓰시고, 일단 수질 관리, 마지막에 있는 잡내까지도 빼려고 그 어획 직전에는 또 급여를 안 하시고 그 깨끗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맛이 엄청 좋아. 이 무지개 송어는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야. 온도가 항상 몇 도씨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엄청난 수량을 갖고 계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을 저온에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의 특징이 뭐야? 어쨌든 지방질이 있어야 얘네들이 그 차가운 물에서도 견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질이 풍부하고 차가운 수온에서 계속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몸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또 자기네들이 그 저온에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살의 탄력도 너무 좋고 식감, 맛 이런 게 너무 풍부한 거지. 생선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자랐느냐가 되게 중요하냐. 뭘 먹고 자랐느냐. 좋은 먹이를 오랫동안 풍부하게 먹은 고기와 몇 개월 안 된 아주 어린 그 작은 고기를 먹었을 때 찾아오는 그 만족도는 너무너무 큰 차이야. 노량진 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횟집을 가든지, 방어철에 제일 유명한 게 그 대방어잖아. 얼마나 큰 생선을 잡느냐에 따라서 키로당 단가도 바뀌고 맛으로 귀결된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산 연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점이라고 하죠. 브런치를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필요한 재료부터 보여드릴게요. 연어 필요하고요. 연어 필렛. 이거는 뭐 저희 국내산 연어 받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제가 숙성을 시킨 다음에 하루 정도 말린 상태예요. 보시면은 껍질이 잘 말라 있습니다. 노릇노릇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 필요한 재료는 구엄란입니다. 구엄란 1번 란이고요. 여기 남각분호 써있죠. 구엄란 1번 란. 오늘 요 계란을 이용해서 요 버터랑 같이 해서 홀랜다이즈 소스를 만들 거고요. 부추, 파슬리, 그 다음에 딜. 이 홀랜다이즈 소스에 허브 향을 가득 머물 수 있도록 제가 할 거예요. 주끼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부재료로는 레몬과 마늘, 엔초비 들어있습니다. 엔초비는 필수 재료는 아니에요. 있으시면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재료는 있으시면 꼭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홀랜다이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랜다이즈 만드는 방법은 전통적으로는 이런 볼에다가 중탕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계속 휘어주면서 천천히 버터를 유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간단하게 블렌더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계란 노른자를 한 3개 정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노른자 색깔 좀 보여드릴까요? 노른자 색깔. 구엄란은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란 노른자 3개 모두 분리했고, 요 흰자는 나중에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해먹던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레몬이에요. 레몬즙을 짜줄 거고요. 자, 이렇게 주스를 이용해서 한 반 개 정도 일단은 짜주고요. 나머지는 제가 더 필요하면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자, 홀랜다이즈의 원리는 계란 노른자를 천천히 익히는 거거든요. 거의 익을랑 말랑 할 정도로. 그 온도가 이제 82도 정도, 80도에서 82도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중탕을 했던 건데, 이 블렌더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블렌더가 돌아가면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로 이제 중탕을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왔어요. 한번 제가 온도계로 몇 도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굳이 집에서 따라 하실 때는 온도 재는 것까지는 뭐 권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농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계란 노른자의 맛이 제대로 익었냐 안 익었냐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한 20 몇 도인데 천천히 제가 온도를 올리면서 같이 버터를 넣어줄 거예요. 버터는 기름이잖아요. 그리고 레몬즙은 물이고, 계란 노른자는 결국에는 레몬즙과 이 기름을 같이 바인딩 해준다 그러죠. 그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버터를 이렇게 다이스를 썰어놨어요. 다이스를. 튄다는 단점이 있네요. 뭐 손으로 막아서 하면 되니까. 만져봤을 때 믹서기는 지금 따뜻한 상태예요. 완성된 홀랜다이즈에다가 약간의 킥을 줄 건데요. 그 킥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엔초비입니다. 약간 모자른 간도 조금 더 첨가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감칠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엔초비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연기 나는 거? 이 정도 이제 익혀주면은 대략 농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온도계로 보면은 52도 정도 나와요. 네, 버터 향 풍부하고요. 엔초비 들어가서 약간 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레몬이 그걸 다 잡아주고 있고요. 이따가 허브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고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다 만든 홀랜다이즈 소스를 이제 옆에다 한 켠에 놓고요. 홀랜다이즈 소스는 어쨌든 따뜻할 때 서빙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요리를 빠르게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주끼니예요. 주끼니. 이 필러가 있으신 분들, 얇게 이렇게 필러로 이런 식으로 모두 해줄 거예요. 근데 살짝 단면이 있으면 더 빨리 되겠죠? 긴 단면을 이런 식으로 얇게 슬라이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서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지금 먹을 만큼 양은 충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에 좀 절여줄 거예요. 약간 얘네들이 숨이 죽을 정도로만. 주끼니가 절여질 동안 홀랜다이즈에 들어갈 허브들을 찹을 해볼게요. 뭐 따로따로 썰어줘도 되지만 줄기째로 저는 썰 거예요. 이 정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씹는 맛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어를 구워줄 건데요.
연어 구울 때 마늘 하나가 필요해요. 연어는 소금 간을 먼저 좀 해주겠습니다. 껍질 부분부터 자, 골고루 소금 간을 해주고요. 껍질을 칼집을 좀 내줄게요. 아주 살짝만 살이 뚫리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그 틈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살이 거의 안 살짝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지금 보시죠, 이렇게 연기가 지금 나고 있어요. 연기가 좀 나고 있고, 예열된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살짝 부어줄게요. 자, 온도가 지금은 이제 되게 높거든요. 이때 생선을 넣겠습니다. 넣고요, 온도를 좀 낮춰줄 거예요. 손으로 이 스킴 그 껍질 부분이 이 팬 바닥에 정확하게 닿을 수 있도록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이제 껍질 부분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거거든요.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단면은 제대로 튀겨졌거든요. 그래서 불을 좀 낮추고, 이때 아까 마늘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마늘은 살짝 이렇게 으깨가지고 손으로 으깬 다음에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숟가락으로 이 단면 껍질 부분 다 제대로 익혀졌고요. 버터를 살짝 넣어줄 거예요. 아주 소량 넣어주고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거품이 나올 거거든요. 거품이 이렇게 나오면 끼얹어 줄게요. 이렇게 마늘 향도 이제 뵐 거고, 버터의 풍미가 같이 연어에 접어들면서 연어가 아주 맛있게 익을 거예요. 연어는 더 이상 뭐 엄청 많이 안 익혀도 되거든요. 지금 거의 좋고요. 네, 더 안 익히겠습니다. 더 익히면 연어는 뻑뻑해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어주고요. 자, 연어 다 익혔고요. 주끼니 남은 거 이제 해봐야죠. 주끼니는 물을 꼭 짜고, 물을 꼭 짠 주끼니 슬라이스들에다가 살짝의 레몬즙 살짝, 올리브 오일, 소금 간은 충분히 했으니까 약간의 후추를 넣어줄게요. 손으로 조물조물. 그럴듯한 가니쉬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살짝 차갑거든요. 차가운 상태니까 토치로, 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워밍도 되면서 그을려지면서 어떤 약간 향도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자, 먼저 주끼니 올려줄 거예요. 주끼니는 잘 모아가지고, 자, 한 켠에 가니쉬를 약간 동그랗게, 그 다음에 잘 익힌 연어는 반대쪽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 홀랜다이 소스는 연어와 주끼니 사이로 제가 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허브 몇 개 올리면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껍질을 바삭하게 익힌 국내산 연어와 홀랜다이즈를 곁들인 주말 브런치 완성입니다. 네, 쓱쓱 썰리네. 뱃살 다 나눠가지고 주끼는 아직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다. 연어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네. 소스도 맛있어. 소스 너무 상큼해. 너무 잘 어울리지. 남녀노소 진짜 구분하지 않고 좋아할 맛인 것 같아요. 영양도 많고. 나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네. 먹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많이 걸려도 한 30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요리거든요. 특별한 일요일 점저, 아점을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산 연어 정말 맛있고요. 특히 제일 좋은 점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위험성이 되게 많은데, 중금속이랑 그 다음에 뭐 환경 호르몬, 그 다음 뭐 이런 거에 대해 유해성 검증이 된 연어입니다. 건강하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거니까 믿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노셰프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프레 오가네 그로서리 발리 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 생활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 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 마켓, 구매는 나이 버스 마스터에서.